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간, 아니 어쩌면 민주주의 탄생 이래 가장 우려스러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로 오늘은 맘모스입니다. 맘모스 사태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주가 상승으로 오전 12시 30분 현재 코스피와 아시아 증시는 상승 중이며 달러와 금, 은, 유가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박수권 상단에 놓인 상태로 단기 상승폭이 커서 하락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거품이 잔뜩 낀 서울 아파트 값이 폭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얼마나 떨어질까요? 부동산 거품 드디어 꺼졌다. 반토막 폭락 기다려라. 오늘은 표와 같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집 옆에는 안 빠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동안에 많이 집값이 올랐던 경기 지역들도 지금 하락세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손대면 톡 하고 터질 듯한 아파트네요. 집값 하락 어느 단계까지 왔나? 보통 이 순서로 하락을 합니다. 강남 서울 재건축, 강남 고가 아파트, 한강변 도심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 1,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아파트, 경기 인천 고가 아파트, 경기 인천 저가 아파트, 지방 아파트. 물론 지방은 사이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로, 즉 좋은 거에서 나쁜 거, 비싼 거에서 싼 것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미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보자고요. 강남 서울 재건축 뻥 터졌네요. 뻥 터졌다는 말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 고가 아파트 뻥 하락, 한강변 도심권 아파트도 뻥 마용성광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뻥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서울 전체. 그것도 민간 기업인 부동산 114에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아파트 뻥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경기 인천 고가 아파트, 경기 인천 저가 아파트, 지방 광역시 아파트, 대구 같은 데는 이미 하락 반전했고요. 자, 이 아파트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제 얼마나 하락폭을 확대하고 얼마나 많은 기간에 빠질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 반포리체 33평 27억에서 21억 6억이 빠졌어요. 도곡 타워팰리스 31억에서 25억 6억이나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치비도 33평 26억에서 21억 5억이나 빠졌고요. 리센치 33평 22억에서 16억 6억이나 빠졌습니다. 아, 조금 비싼 거니까 여러분들 비싼 거라도 이렇게 안 빠져요. 지금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포 브라운스톤 공덕 34평 15억짜리가 13억 2억 하락했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씨가 말랐어요. 또 옥수현대 22평 11억짜리가 9억으로 2억이나 하락했는데 누가 찾지를 않습니다.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105m 제곱 20억이 18억 2억이나 폭락을 했고요. 수원 금곡 호반 더 센트럴 2차 34평 8억이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2억 하락. 이제 경기도도 2억씩 막 떨어지는 곳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이제 맘모스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대로 1년만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만 이 상태로 빠진다. 지금 하락폭은 하락폭도 아닙니다. 이게 원래 하락 기간과 하락폭은 비례해요. 1년이 떨어지느냐, 2년이 떨어지느냐, 3년이 떨어지느냐, 4년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락폭은 커지는데, 과거에 보면 4년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6년간 집값이 폭등했죠. 각 세계 각국의 부동산 거품 분기 원인과 결과, 지금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갈 텐데 잘 보자고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금리 엔화질상, 금리 인상이 집값 폭락에 결정타였고, 결국 집값 폭락에서 10년간 경기 침체, 사실상 집값은 거의 30년 지난 다음에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홍콩 물가요? 자, 1997, 97년만이 아니에요. 아시아 금융위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문제예요. 정부의 집값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자, 어디하고 똑같죠? 지금 말만 잡겠다 하지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들 인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쏘고 가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자들.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지금 인상 정책을 펴고 있어요. 아시아 금융위기, 고금리, 자, 집값 폭락, 마이너스 자산으로 5년간 경기 침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저금리로 인해서 투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똑같네요. 물론 그때는 금리 인상을 했지만 결국 집값 대폭락하면서 경기 침체 위기. 지금 닮은 게 자, 저금리로 인한 투기.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히려 주도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는 금리 이제 인하인데 문제는 맘모스가 과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창궐해 가지고 경기 침체 및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 금액별로 한번 그렇다면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18억 서울 강남 아파트가 이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치입니다. 18억. 7년 최저가 7억짜리가 18억으로 무려 11억이나 뛴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6년 전 시세죠. 2013년부터 뛰었습니다. 현재가는 자, 2억이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강남 평균 2억 하락했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 아예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요.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2023년 4년간 하락하면 얼마나 떨어지느냐? 12억, 약 6억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18억이 6억 떨어져서 12억. 이건요 보수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8억이 10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자, 9.5억은 서울 평균입니다. 세상에 4억 5천밖에 안 했던 서울 아파트가 6년 만에 9.5억 평균을 지금 거의 5억이나 뛰었어요. 반절 이상 더 뛰었죠. 2013년에 4.5억, 2020년에 9.5억. 자, 이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9.5억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번 달부터 파란색 전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2023년에 6.5억까지 약 3억은 기본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요. 9.5억이 6.5억. 많이 빠지면 5억까지 추락합니다. 자, 5.5억은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에요. 중위권 가격. 2013년 3억밖에 안 했던 게 2020년 현재 5.5억으로 약 2.5억이 상승했고, 자, 2020년 3월 현재도 똑같습니다. 얘가 2023년 한 4년 빠지게 되면 약 4억으로 추락을 해서 무려 1.5억은 기본으로 하락하고 많이 빠진 다음에 2나 2.5억까지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비싼 아파트값, 랜드마크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5억은 광역시, 지방광역시 평균이고요. 2013년 1월달 2억이었던 게 2020년 3월달 3.5억으로 약 1.5억이나 상승했고 2020년 현재도 비슷합니다. 자, 2023년 약 4년간 빠지면 2.7억으로 추락하면서 약 8천만 원. 좀 더 빠진다면 1억에서 1억 한 2, 3천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여기 이거 보시면 앞으로 이걸 생각을 하세요. 이걸.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볼까요? 자, 그동안에 제가 집값 상승의 원흉이었다고 했던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자, 그동안에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던 이게 오히려 집값 폭락의 원인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임대주택 사업 혜택이 축소되자 이제 이 사람들 4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자기가 임대주택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매물이 쏟아질 때가 됐어요.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자, 임사 혜택 축소되면서 이게 아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자, 갭 투자 이미 전셋값이 붕괴된 것들이 나오고 있고 경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뉴스에도 나왔는데, 자, 이제 일반인들도 다 갭 투자했어요. 실거주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집값 붕괴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고요. 외지인들 30대 이 사람들이 대출을 끼거나 또는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다는 게, 전세 끼고 투자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역시 이게 이제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법인 다주택. 자, 그동안에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막 매수한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매수해가지고. 자, 세금 혜택이 중요하나요? 집값이 뛰는 게 중요하지? 이제는 집값이 하락, 어떤 언저리에 놓이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정리하고자 매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매물이 터지겠죠. 자, 전세 대출 투자, 뭔 말이냐? 자, 1주택까지 전세자금 대출 허용했잖아요.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얘 전세 대출을 받아갖고 그 전세 대출 받은 걸로 자기는 살고, 자, 이걸 전세 줘가지고 그걸로 또 집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보유세 현실화,
뎁 강화. 이번에 보유세 때문에 지금 난리죠.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게 심각해지고 아파트 할인 분양. 자, 지방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입주주택 잔금 부족. 이제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입주주택 잔금 부족이 갖고 기존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맘모스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위기 및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세하락 징조 한번 볼까요? 대출 제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가시화됐다는 거. 맘모스 경제 침체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요. 매수 심리, 특히 심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도 아파트 폭락, 50지수이라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 선도 아파트. 11개월 만에 하락, 1년 만에 꺾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쉽게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각 나라별로 지금 전체 경제 환경이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도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강남과 고가 아파트, 서울 재건축 9주째 하락하고 있다. 이미 강남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마침내 하락 전환하면서요. 10개월 만에 하락 반전. 근데 문제는 이게 주마다 빠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매물 적체, 매수 실종, 대세 하락 초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세 하락 2010년, 2003년 또는 1997 상위 50개 아파트 폭락과 서울 아파트 하락 전환. 실질적으로 상위 여기 보면 KB 아파트 선도지수가 2019년 3월 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꺾였어요. 자,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요. 계속 추락을 하면서 자, 이제 그전처럼 집값 어떤 주도적인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10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것. 특히 송파, 강동, 서초, 용산 이쪽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자, 도봉, 금천, 관악구로 노원도 하락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서울 강남 재건축 0.27 말이 0.27이죠. 강동 0.10, 서초 0.11, 송파 0.24. 특히 송파에 재건축 많죠. 이런 것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들이죠. 그리고 일반 아파트들도 0.02부터 0.16까지 새 아파트까지 포함해가지고 크게 하락하고 있다.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 심각합니다. 강남구 보세요. 2월달, 지금 3월달은 나오지도 않았죠. 2월달.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이게 작년 12월, 두 번째가 1월. 자, 연한 초록색이 2월입니다. 그럼 3월달은 이 정도 있겠죠. 이렇게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집값 하락을 의미해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 추이 보시면 원래 경기도 아파트가요 잘 안 팔렸었어요. 9천만 여기서 하다가 갑자기 1만, 2만, 3만으로 폭증을 해버렸죠. 자, 그러다가 지금 3월달 1만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제 다시 몇천 단위로 떨어지겠죠. 특히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곳들, 입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올랐던 곳들, 이런 곳들은 아예 사람들이 입질조차 없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자, 이렇게 원래 꺾였었는데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여기 보세요. 맘모스 사태로 급전 직하하고 있어요. 이 소비자 지수가 꺾인다는 것은 지금 집값도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집값 매수 심리가 꺾이면 이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꺾이면 문제가 됩니다. 지난 40년간 국민 1인당 GDP 대비 크게 오른 강남 아파트. 자, 보세요. 강남 아파트는 40년간 83.5배나 뛰었어요. 자, 부동산이 그동안에 우상향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해도 너무할 정도로 83배. 등록금은 44배, 커피는 20배, 1인당 GDP는 18.5배밖에 안 올랐고 쌀은 3.2배. 즉 다른 어떤 물가 상승에 비해서 강남뿐이겠어요? 서울 아파트가 엄청 뛰었고요. 특히 최근 5년간 많이 뛰었죠. 4월부터 주택연금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바뀌었다. 대략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주택연금이 77만 원, 55세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108만 원이 나옵니다. 즉 이제는 월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괜히 월세 받겠다고 집값 올라가지도 않는 오피스텔, 빌라, 아니면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이런 거 잡지 마시라고요. 원룸. 왜
이제 앞으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공실 생길 것이고 집값도 뛰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거 잡지 마시고요. 이제 아파트 나중에 하락장에 잡아서 이걸로 연금을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많이 뛴 부동산, 이 아파트에 대한 청진기가 필요합니다. 자, 의사만 청진기를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자, 전문가들, 여러분들도 청진기를 한번 들이미세요. 맘모스 이후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3월부터 모든 부동산 지표가 꺾인 상황이므로 서울,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부동산 매수는 당분간 보류하시고 좋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하루빨리 처분하여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야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ETF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가입하셔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 주시거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